우리는 지금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세계적인 투자가 레이 달리오는 지난 55년간의 글로벌 매크로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마주한 세 가지 큰 도전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러한 도전 과제들은 1930년부터 1945년 사이의 대공황과 제2차 세계대전 시기 이후 가장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됩니다. 첫 번째 도전 과제는 엄청난 규모의 부채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화폐 발행입니다. 현재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막대한 정부 부채를 안고 있으며 기업들 역시 심각한 수준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부채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는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최근 실리콘밸리 은행의 사례는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줍니다. 은행들은 예금을 받아 정부 채권에 투자했지만 통화정책 긴축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면서 채권 가치가 하락했고 동시에 지급해야 할 이자는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실리콘밸리 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은행들과 보험회사들이 공통적으로 직면한 문제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정부는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새로운 채권을 발행해야 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채권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두 가지 선택지로 이어집니다. 하나는 금리를 더 올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연방준비제도가 더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도전 과제는 내부 갈등의 심화입니다. 현재 우리는 1930년 이후 45년 이후 최대 규모의 부의 격차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제적 불평등을 넘어 가치관의 차이, 좌우 포퓰리즘의 부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은 이러한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레이 달리오는 코네티컷주에 예를 들어 이 문제를 설명합니다. 코네티컷은 미국에서 가장 부유한 주 중 하나이지만 고등학생의 22%가 학교를 중퇴했거나 25% 이상의 결석률을 보이며 수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교육 예산의 불평등은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킵니다. 부유한 지역의 학생 한 명당 교육 예산이 24,000달러인 반면 빈곤한 지역은 14,000달러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강대국 간의 갈등입니다. 특히 중국의 부상과 함께 미국의 패권에 대한 도전이 심화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관계도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제적 긴장 관계는 공급망 붕괴와 경제적 불확실성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레이 달리오는 앞으로 이 3년이 특히 위험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현재 우리는 통화정책 긴축 이후 균열이 시작되는 단계에 있으며 이는 선거와 맞물려 더욱 복잡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레이 달리오는 재정적 준비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조언을 제시합니다. 첫째, 저축을 단계별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단계는 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자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된 후에야 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투자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안전한 저축이 더욱 중요합니다. 둘째, 인플레이션을 고려한 실질 구매력을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의 이자를 주는 채권에 투자했는데 인플레이션이 5%에서 6%라면 실질적으로는 매년 3%에서 4%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명목 수익률이 아닌 실질 수익률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포트폴리오를 4가지 환경에 맞춰 균형 있게 구성해야 합니다. 경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율이라는 두 가지 주요 요소를 기준으로 각각 상승과 하락 시나리오를 고려해 4가지 환경을 설정하고 각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는 자산들을 25%씩 배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장률과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낮을 때는 채권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을 때는 원자재나 금, 물가 연동 채권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고 인플레이션이 낮을 때는 주식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안전한 저축을 위해서는 예상하는 필요 금액의 2배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이는 자산 가치가 절반으로 떨어지더라도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접근은 190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가 테스트해본 결과 구매력을 유지하거나 증가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합니다. 레이 달리오는 또한 젊은 세대들을 위한 구체적인 조언도 제시합니다. 먼저 자신의 본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그는 이를 위해 Principles U라는 무료 성격 프로필 테스트를 개발했는데 이를 통해
자신의 성향과 강점을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국 배움의 여정이며 고통스러운 경험도 성찰과 함께라면 진보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불어 그는 인생의 다양한 주기를 이해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평균 80년의 인생에서 첫 3분의 1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며 배우는 시기이고 중간 3분의 1은 부모로부터 독립하여 다른 사람들이 내게 의존하는 시기, 마지막 3분의 1은 다시 새로운 형태의 의존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설명합니다. 각 시기마다 다른 도전 과제가 있으며 결혼, 육아, 경력 개발 등 다양한 사이클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생애 주기를 이해하고 각 단계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암호화폐에 대해서도 레이 달리오는 신중한 입장을 보입니다. 그는 비트코인이 거의 모든 것과 관련해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으며 단순히 분위기와 감정에 따라 움직인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정부의 규제 가능성과 추적의 용이성도 문제로 지적합니다. 대신 그는 금을 선호합니다. 금은 국제적으로 중앙은행들이 달러화, 유로화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이 보유하는 준비자산이며 시간이 검증된 보편적인 가치 저장 수단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레이 달리오는 이러한 재정적 준비를 넘어 더 근본적인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는 돈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관점을 보여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기본적인 생활을 위한 금액을 넘어서면 돈과 행복 사이에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행복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공동체 의식입니다. 이는 수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흡연을 줄이거나 운동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돈은 그 자체로는 아무런 가치가 없으며 오직 그것으로 무엇을 살 수 있는지에 따라 가치가 결정됩니다. 더 큰 집이나 더 좋은 차를 살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가족, 친구들과 보내는 시간, 자연에서 느끼는 평화로움에 비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요? 레이 달리오는 현재의 불안정한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한 조언도 제시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라고 합니다. 잠자리, 음식과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에서 시작해 자연 속에서 평화를 찾고 명상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을 추천합니다. 대부분의 불황기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고용을 유지하고 대부분의 전쟁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직접적인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시기를 잘 이해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면서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레이 달리오의 메시지는 단순한 재정적 조언을 넘어섭니다. 그는 우리에게 성공과 행복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생각해보게 합니다. 돈과 지위로 성공을 측정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접근이며 오히려 우리 삶에서 가장 좋은 것들은 대부분 돈이 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족, 친구, 자연, 건강한 관계와 같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현재의 불확실성과 변동성이 큰 환경에서 우리는 이러한 근본적인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길 필요가 있습니다.